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밤중 뉴스에서는 매일 진행되고 있는 재판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란 사건 재판이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간간히 이 대장동 사건 재판이라든지 대북 송금 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재판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잠시 미뤄졌을 뿐 어떻게 보면 불씨는 계속 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따라서 5년 뒤 이재명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장용진 TV에서는 2분 뉴스와 함께 취재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북 송금 사건 현장에 2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지법에 다녀오신 거죠? 네, 오랜만에 수원지법에 다녀왔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이 지금 오늘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출석한 건가요? 네, 오늘 피고인으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가 출석을 했습니다. 김성태도 근데 이 사건 일찍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은 사건을 다시 재기소한 뭐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사건도 대북 올해 6월 달에. 그래서 이제 징역 8개월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원래는 똑같은 판사까지였어요. 신진우 부장. 이 재판은 근데 다시 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뭐 그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외환거래법 이런 거 위반이거든요. 갑자기 이번에는 제3자 뇌물이라는 게 뇌물죄를 엮어가지고 다시 재판을 다시 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재판을 두 번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법률 위반인데 헌법상 위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뭐 목표는 딱 하나죠. 여기 이재명을 엮어 넣겠다. 이게 이제 오로지 하나의 목표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이제 연기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 이거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인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원래 이제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화영도 재판을 정지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재판 제가 알기로는 빨리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이 원래 공판 첫 기일입니다. 첫 번째 공판기. 예, 그래서 이제 검사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PPT를 준비해 와서 모두 진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불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연기가 되었고 약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가 건강 때문에 출석을 못했고, 네, 그래서 재판은 빨리 끝났네요. 오늘 첫 번째 공판 기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 근데 20분 정도면 오늘 딱 특별한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별 내용이 없겠다 싶었는데 오늘 매우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이제 김강민 변호사가 9월 5일 날 문서 제출 명령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문서 제출 명령. 예. 이게 뭐 소송 당사자나 이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이 국정원에서 검찰 측에 증거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검사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 8건 정도는 제출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만 쏙쏙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죠, 법원에.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싹 빼놓고 그렇죠. 검찰이 유리하다고 싶은 것만 쏙 넣어놨다. 이거 그러면 불법인데 검사한테는 그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증거는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검사가 나쁜 놈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 빠진 내용이 뭐 어떤 게 있느냐, 뭐 북한 직원을 고용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쌍방울이 북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라면 북한에 송금한 것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보낸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증거는 빼버린 거다. 예, 그 증거는 이제 제출하지 않아서 이번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야. 근데 참 검사들 나쁘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자기들은 이 사건 어떻게든 간에 이화영 유죄 또는 이재명 유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거 뭐 진술 조작, 이건 뭐 증거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못됐네 이것들이. 예, 이게 박상용 검사가 한 짓이죠. 지금 이거는 이제 박상영 검사가 한 짓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원래 1심과 2심, 그러니까 이화영이 따로 재판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선 주가 조작 관련돼서는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증거가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아마 다시 법원으로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증거를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인정 안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아예 그 관련된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러니까 검찰이 숨기고 있는 주가 관련된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증거들이 또 이번에 제출될 것 같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국정원에서 다시 국정원 자료들이구나. 예, 국정원 자료입니다. 아니, 국정원 자료는 이게 공식적인 공공문서잖아요. 근데 공공문서를 제출 안 한단 말이야, 검사가? 예, 야, 이거 악질이네, 이거. 이거 악질이야, 이거. 이거 완전 악질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 이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에서 7년 결국에 8개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재판은 이제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형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경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이 이제 일종의 재심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대북 송금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진술이 나온 모양이에요.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 진술 조작 술 파티가 50회 정도 열렸다. 이런 얘기가 오늘 뭐 제기가 된 모양이에요. 원래 연어 진술 파티, 연어회 술 파티 이런 예. 내용이 상당히 이슈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요약을 하자면은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화영을 포함해서 또는 김성태 뭐 이런 사람들 박용철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연어회 술 파티를 해주면서 진술 바꿔주면 뭐 이거 계속 먹여준다. 예, 새끼들 진짜 웃긴 새끼들인데 자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근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는 검찰이고 누구고 그런 적 없다. 배째라 였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잖아요. 그 네. 50여 채나. 네, 맞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있어서 검찰 자체에서도 원래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했었죠. 근데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법무부에서 수원구치소에 전면적인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화영 평화부지사, 김성태, 방용철에 대해서 수용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김성태가 1년 동안 180번의 출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1년 동안 180회 출정. 출정이죠. 그러니까 법정에 가는 거 외에 검찰청에 간 게 180회. 예.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그러면은 주말 빼고 거의 다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주말 빼고는 계속 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6개월이거든요. 180일이. 그렇죠. 단순 계산해도 6개월이네요. 네. 근데 1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으면 주말 빼고 하면 그러네. 거의 일주일에 3, 4일은 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그 주말 빼고 거의 다 드네. 예, 주말 빼고 거의 다 나와 있었다. 와, 정신이 아득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렇게 구치소 밖에 항상 나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스는 대부분 또 검찰청에 가 있었을 거고, 그렇죠. 검찰청에 갔다면 박상용 검사실에 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거의 박상용하고 김성태가 같이 살았네. 거의 뭐 대면하고 사는 거죠. 예. 야, 그게 이번에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예, 말입니다. 드러났고 최소한 50번의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진술 조작 모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이번에 증거 자료로 나온 모양인데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이 자료를 제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이 자료를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화영 측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온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자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유리한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그 증거 나올 때까지 재판 미루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법원에서는 이제 기일을 미뤄두지는 않았고 기존 기일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새 증거가 나왔으면은 제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미뤄주는 게 맞지. 또 굳이 또 좀 그러네. 그렇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우선. 야, 이게 법무부 쪽에서 이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제 조만간 제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만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빨리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야, 오늘 20분 정도밖에 재판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자료는 다 나왔네요. 그렇죠. 이 대북 성군과 관련된 좀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좀 엑기스로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연어의 술 파티 같은 경우에도 인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이 진술 세미나에 관련된 게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주가 조작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주가 조작을 추가 보충해주는 증거가 이제 제출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그럼 이 중요한 증거 자료를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취사 선택을 한 거죠. 나쁜 새끼들일세. 그러니까 이화영을 죽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증거들을 숨겼다. 사실은 뭐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 주변인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을 좀 피말리게 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주변인들 이렇게 수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사실 참 이게 야비한 것이 주변인들을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도 주변인들을 챙겨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주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송사를 당하고 감옥 가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보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상 복귀는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내 주변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보상하기나 원상 복귀 어려운 거야. 눈치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그 지호 씨하고 나 아주 가까운 관계야. 근데 내가 뭐 엄청 잘 됐어. 그래서 그동안 지호 씨가 입은 손해를 내가 보상을 해주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해주려고 보니까 주변에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럼 못 해주는 거야 이제. 못 해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주변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야, 그래서 나 뭐라 그러겠어. 나 이재명 옆에 있다가 난 뭐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고 나 고생만 했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심지어 이번 사면 같은 경우에도 김용 부원장이나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 전혀 혜택을 받지 못 못했습니다. 받았죠. 정진상 실장도.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겠냐.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이 다 안 끝났어요. 뭐 그런 점도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재판이 끝났단 말이야. 그 사면을 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결국 못 받았거든요. 그럼 뭐냐, 주변에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못 챙겨주는 사태 생긴 거야. 자,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아니 나도 역시 나 멀리 가는 것도 없이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그 원상 회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이래저래 엮인 게 있다 보니까 이재명과 엮인 게 있으니까 내가 한번 요구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사실 입장에서 내가 조금 그 거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나 좀 원상 복귀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 같아. 근데 나는 또 그러지도 못할 것 같아. 혹시 나 때문에 부담이 생기면 안 되잖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나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검찰이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노리는 거야. 괴롭히는 거고. 원래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탁하기가 더 어려운 그렇지, 법입니다, 그렇지. 사실. 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네. 마찬가지예요. 해주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 해주고. 그렇죠. 부탁하고 싶으나 부담될까봐 못 하고. 검찰 놈들이 못되게 이런 건 거야. 이런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남는 거는 이제 서운한 마음, 서로 서운한, 한쪽은 서운한 마음, 한쪽은 미안한 마음. 이렇게 생기는 거 서먹서먹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검찰이 노리는 게 이런 거고, 결국 이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이완시키고 감정적으로 이제 멀어지게 만든다. 이 검찰이 흔히 쓰는 이런 이게 이간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측이 지금 열심히 지금 싸워주고 계신데
내가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것이 어떤 분들은 그러신다고 이화영하고 무슨 관계 있니? 없어. 뭐 이화영하고 뭐 가까우니? 아니 없어. 그런데 내가 이화영 부지사 쪽을 각별히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네요. 또 한편으로 보면 검찰놈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인 거 아니야.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제출 안 한 거 아니야. 얼마나 사람을 괴롭힌 거야 이거. 그렇죠. 원래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불리한 증거도 전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는 상대방을 죄를 씌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제출을 해가지고. 검사의 목표는 진실 발견이거든요.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실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진실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은 객관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모든 증거를 딱 늘어놓고 다 내놓고 오로지 공정한 판결을 받자. 법관의 판결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게 공익인 겁니다. 근데 검사가 특정 정치 세력에 매몰이 돼가지고 누구 하나를 죽이겠다고 서친 거예요. 지금도 검사들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사들이 임은정 검사 그렇게 물고 뜯고 하잖아. 공격 많이 하고 있죠. 거의 이제 비아냥되는 게 일상이 됐더라고. 대놓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한 10년 가까이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검사들이 대놓고 조롱을 많이 했어.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좀 보이지 않게 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이제 자기들 좀 앞쪽으로 몰려서 그러는지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제 비아냥되더라고요. 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검사들 참 안 하고 있어. 공정한 객관성 혹은 공익의 대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검찰은 이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검찰 측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이번 검찰 측이 이제 반응했다라기보다도 김성태 측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김성태. 네, 오히려 이 검사 측 같은 경우는 조용했어요 오늘. 네, 이제 김성태 측이랑 아무래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측이랑 내용이 갈리다 보니 반발이 있었는데 우선 이화영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이 180번 출정이 있었는데 외부 음식으로 이제 접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화의 술 파티로 음주도 했을 확률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임용되지 않은 변호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 그 변호인이 그 설머싱이 하는 그 변호인이에요? 누구예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근데 예.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까지 등장이 됐다. 네. 검찰 출신의 어떤 변호사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둘 중 하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까지 가가지고 술 파티했다. 예, 술 파티를 회유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사오려면 왔다 갔다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진술도 맞춰야 되고. 그럼 이 직원들이 수원지 검에 들어오는 게 발견된다라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출입 기록을 남지 않게 편차를 제거했답니다. 편차를 제거했다? 네. 증거를 인멸해버렸네? 증거 인멸이죠. 검찰이? 검찰이. 이 나쁜 새끼들 보소. 수원지검은 이게 검찰청이 아니라 이건 범죄 소굴인데요? 범죄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직원들이 그 김성태가 나오면 같이 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 특별 감시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따라 붙는데 이 구치소 직원들이 따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박상영 부부장 검사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책임진다. 예. 야, 구치소 직원들이 그나마 이제 구치소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불똥이 튀니까 불똥 튀죠. 이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박상현 검사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까불지 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쌍욕을 덧붙여서 쌍욕까지 덧붙였다고? 예. 박상현 검사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얘 지금 외국 유학 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유학이 참 도피가 됐네요. 아무튼 네. 이제 그러한 상황을 진술하게 되니까 김성태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300 사무실 말고 다른 호실도 많이 갔고 술 마시러 간 거 아니다. 술 안 마셨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임된 변호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CCTV 확인해 봐라 라고 주장을 해요. CCTV는 없어진 지 오래지. 그렇죠. 그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얘 CCTV 없다는 거 알고 이러는 거야. CCTV 그때 갖고 오자 그러니까 지들이 숨겼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 2023년 10월에 있잖아요. 그리고 네. 재판이 2024년 초에 한참 이게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CCTV 까자 그랬어. 근데 그 CCTV를 안 깐 게 검찰 측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CCTV 까자 없어. 있어야 까죠. 그러니까 지들이 없앴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CCTV 까자. 아유 정말. 아니 그럼 그런 얘기 할 거면 진짜 까지. 아무튼 김성태는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들 만나가지고 뭐 하소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재판이 전부 다 종료가 된 이후에 기자가 물어보게 됩니다. 연애 술 파티 사실이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연어 술 파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화영이 평일 면회로 이제 평일 대질 조사가 안 되니까 주말에 내가 쉬고 싶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나갔다. 그러니까 평일에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대질 조사가 안 되니까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출정을 하게 됐다. 그래, 좋아요, 그렇게. 이제 출정을 하게 되면 이 주말에는 이 음식이 안 나온대요.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왕갈비탕을 많이 시켜 먹었답니다. 네, 왕갈비탕이 이제 맨날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 먹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아니 뭐이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아니 주말에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출정을 하면은 교도소에서 음식을 갖다 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밥을 시켜 먹던가 아니면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서 밥을 먹던가 뭐 그래야 돼요. 상황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때 밥을 시켜 먹었다. 네, 밥을 시켜 먹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샥스푼이던 연어건 탕수육이건 그걸로 진술을 바꾸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 교도소에서는요 담배 한 개 피로 진술이 바뀝니다. 우리 뭐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네. 할게요. 군대에서 먹어본 초코파이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요새는 군대에서 저기 몽쉘을 준다 그러더라고. 네, 몽쉘이 더 달잖아. 맛있죠. 예, 진짜.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행군할 때 먹은 콜라 한 잔, 나 완전히 그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행군 한참 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콜라 한 모금을 마셨는데 갑자기 사람이 눈빛이 제대로 돌아와. 그렇죠. 예. 자, 그런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누구나 초코파이 하나에 우정을 배신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그와 비슷한 상황이 군대와 비슷한 상황이 구치소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초코파이도 아니고 이건 연어회 파티야. 안 바뀔 수가 없죠. 샥스핀 큰일 나게 바뀌죠. 나이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그 욕구가 통제되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나이가 몇 살? 이 자식 군대 나갔었나 보구나. 실제로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네. 기독교. 근데 제가 햄버거를 준다는 소리에 불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선배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다 갔지. 네, 그렇죠. 네. 저도 다 갔습니다. 다 가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그 법당에 가면은 뭐 나온다.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 날 교회 가면 뭐 나온다. 그냥 바득바득 가는 거야. 간식이 제일 좋은 데로 갑니다. 그렇지. 아니 그게 근데 지금 초코파이에도 그렇게 되는데 그 술과 그 고급 연어, 회 이런 같은 건 정말 최고급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진술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교도소라는 곳은 담배 한 가피에도 진술이 바뀔 수 있는 곳인데 담배 한 가피가 10,000원이래. 아이고. 야, 그 정도인데 야, 근데 김성태는 아무튼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성태가 어떻게 보자면 근데
지금 상당히 그 위기에 몰리긴 했겠네요. 네, 지금 완전 코너에 몰린 상황이고 본인도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가 지금까지 한 건 뭔데? 그렇죠. 지는 안 그랬나? 지는 더 했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상황 바뀌었다고 너무한다? 에이, 그 남자 새끼가 그런 말을 하면 할 자격이 없지. 이 자식은 조잔하기 싫이 말이야. 그리고 뭐 그러면서 뭐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 뭐 유튜브도 출연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본인의 뭐 조폭이라든지 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15년 동안 회사 운영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와는 20년, 조경식과는 30년 직인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예. 억울하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법무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니까 이제 그 자료가 공개되면 재판에서 큰 파장이 일겠군요.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을 김광민 변호사가 제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 재판이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김광민 변호사님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예, 많은 얘기. 네. 뭐 조경식 그 KH그룹 부회장의 폭로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더 충격적인 얘기들이 기다리고 있다.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검찰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안팎으로 조경식은 조경식대로, 김성태는 김성태대로, 이화영은 이화영대로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박상용 검사 얘를 빨리 잡아야 되겠는데 박상용 검사는 왜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박상용 검사를 제 생각에는 잡아와가지고 증인대에 세워놔야지 좀 어떠한 내용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내란 진압이 마무리 지어지진 않았다. 박상용 같은 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는 게 그것만 봐도 우리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그 법조 기자단 애들 지금도 나 괴롭히거든. 아유, 끝날 줄을 몰라 얘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계속 괴롭혀야지 본인들의 살 구멍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이 주변 얘네들이 이런 짓 하게끔 도움을 주는 데가 지금 검찰 범정이에요, 범정. 네. 따라서 빨리 검찰청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청을 앞으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준대. 아이고. 그 1년 동안 범정은 또 내 뒤를 팔 거야. 뭐 어쩌란 말이야. 근데 유예 기간 준다는 말이 정말 내가 빡이 도는 거야 이제. 네. 유예 기간 두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죽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그 점 보면서 참 우리 그 법무부 장관 정경식 네. 정경호. 정경호 장관인가? 예. 법무부 장관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신다. 본인은 그렇게 피해를 안 입으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하루에 피가 마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생각했었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열받네, 진짜. 아씨. 자, 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도 피가 마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거는 다 나왔는데 네. 이 증거를 제출을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재판은 진행되고 참 갑갑하겠네요. 지금 그런 점은 상당히 갑갑하지만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뭐 대장동 재판이라든지 그리고 대북송금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그래도 지금 점점 재판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악화되는 거는 순식간인데 회복되는 거는 정말 더디네요. 그렇죠. 더딥니다. 네, 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데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재판 또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금요일 날 김용현 내란 재판이 있습니다. 내란 재판. 네. 예. 또 이제 지 재판장, 지기현 재판장입니다. 지 재판장, 지판장이 나오겠네요. 재판장. 네. 자, 그러면 금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